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마곡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이 물건은 생활환경도 당연하지만 좋고요, 직주 근접의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져왔고요. 평형도 114제곱미터, 거의 45평형 정도 되는 대형 평수의 물건이기 때문에 실거주 강력 추천 물건입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 유님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들어가기 앞서 제가 7월 18일 토요일날 홍대역 인근에서 부동산 경매 2달 과정을 준비를 했으니까, 부동산 경매로 실제 시세보다 싸게 실거주하고 싶다, 단기 투자로 부수입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건물 면적은 114제곱미터 대형 평수 아파트 물건입니다. 원래 18억에 진행됐다가 한번 유찰되어서 14억 7천에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깨끗해 보이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리고 단지를 보시면은 1층은 주차장이 아니라 이동공간 혹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하주차장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인데 뭐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깔끔한 아파트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의 단지는 이쪽에 있고 역세권이죠.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대형 평수 아파트답게 방이 4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드레스룸도 따로 있네요. 그리고 욕실이 하나, 2개가 있는 방 넷, 화장실 2의 구조다라고 확인이 되고, 발코니 확장도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5층 중 1층이라는 겁니다. 1층. 1층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1층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1층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층보다,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층 물건의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럼 9억에 낙찰된다고 치면은 1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은 8억 5천 이렇게 더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이 단점이면서 동시에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 승인일은 지금 보니까 오타가 나는 것 같은데 25년식이 아닙니다. 여기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14년 6월 19일, 14년 10월 달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건축물 대장에서 확대를 해보시면은 14년도에 신축됐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타가 난 거고 14년식 물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준신축에서는 약간 벗어난 그래도 깨끗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물건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임차인분을 보니까 임차인분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그리고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그리고 안타깝게도 파산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파산 선고 받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명도가 약간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개인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낙찰 후 인수하지 않는 안전한 권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3월달, 어떤 데는 올해 5월달까지라고 하는데 올해 3월달까지 770만원의 미납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입찰가에 감안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소유자분께서는 사정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를 나가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입찰가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3년치 공용 부분까지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입찰가에 녹여서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천 입찰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마곡 엠벨 6단지라고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단지가 큰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쭉 축소로 해서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마곡동에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에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신방화역이 지나가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마곡나루,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 거리 재개로 보시면은 경매 물건 이쪽이었죠. 그래서 직선 거리로 380m, 이쪽으로는 한 580m, 이쪽으로는 520m로 전부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직선거리, 말이 직선거리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보시면은 요것도
한 800m.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역세권이다. 그러긴 약간 애매하고요.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다라고 결론 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서울식물원. 저도 이쪽에 가봤었는데 무척이나 잘 꾸며놨더라고요. 확실히 서울이 공원 조성이 잘 돼 있다고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내습지 식물원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매물건의 옆쪽으로는 마곡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직주 근접에 해당되는 물건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러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나름 최근에 생겼죠. 저도 초반에 생겼을 때 한번 다녀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이외의 인프라들도 이쪽에 많이 몰려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마곡은 옆으로 가시면은 공항이 있거든요.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에 사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이거든요. 빌라인데 신축 빌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이쪽은 가족 단위로 거주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마곡도 갈 수 있고 김포공항도 갈 수 있는 직장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만한 지역의 아파트 물건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요. 세대수는 1460세대. 아까 뭔가 부지가 크더라고요. 확실히 대단지에 해당되는 아파트 물건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25대로 요 정도면은 뭐 완전 부족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딱 적당한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이 된 물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형이죠. 그리고 경매 물건은 이렇게 직각의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 계단식 물건,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시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5월달에 3층이네요. 3층이 19억이고요. 경매 물건은 몇 층이었죠?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시세는 낮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지만, 지금 또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 21억, 20억 등으로 2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가를 한번 보시면은, 호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올랐네요. 지금 중층이 아까 20억이었죠? 지금 22억까지, 22억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요즘에 서울에 입지가 좋은 물건들은 시세가 엄청나게 오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경기도 상급지인 광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그나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시세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몇 층이었죠? 1층이었습니다. 1층.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약간 애매한 감이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18억?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낮은 평수의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경매 물건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낮은 크기인데요. 이게 작년에 15억인데 시세는 약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2월달에 그나마 1월달에 17억 5천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기가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 평수의 84제곱미터의 중층보다는 114제곱미터의 1층의 시세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8억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가를 보셔도 84제곱미터 저층이 17억 8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억 정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대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보면 19억까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18억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세를 18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최저가 얼마죠? 14억 7천. 지금 3억 3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까 관리비 대략적으로 한 8, 900만 원 정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시세를 18억으로 봤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16억 중반 정도인 16억 5천 내외 정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시세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하게 사고, 사실 호가 물건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살 거면은 호가를 사야 되잖아요. 나온 매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면은 지금 84제곱미터보다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다 1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쓰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때문에 이 물건 실거주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7월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멤버십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위치에 있는 물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물건 추천 물건으로 설명드릴 테니 마구마구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